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봄이 다 지나도록 오서연은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은 아침이 벌써 한 달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정신이 들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지요. 손에서 물건이 자꾸 미끄러졌고 이유도 없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마치 잠이 독이 되어 몸 안에서 곪아가는 것만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가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가 애타게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소리가 점점 크게 다가오자 귀신이라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그간의 일을 말해보았지만 이상한 사람 취급만 받았습니다. 차라리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와. 어디 가서 그딴 헛소리 짓거리고 다니지 말고. 정말 머릿속이 어떻게 돼버리기라도 한 것인지 무당이라도 찾아가야 하는지 마음이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전 이불 빨래를 하려고 호청을 뜯다가 뭔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솔기 안쪽에 실로 꼼꼼하게 꿰매진 부분이 드러난 것이지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떼어내니 그 안에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순간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부들거리는 손에 쥐어진 것은 다름 아닌 누런 바탕에 시뻘건 글씨가 휘갈겨 쓰여진 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매일 밤 덮고 자던 자신의 이불 속에서 생판 처음 보는 부적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뒤를 더듬고 화분 밑을 들춰보고 붙박이장 구석에 손을 집어넣어 봤지요. 놀랍게도 손이 닿는 곳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딸려 나왔습니다. 부적이 모두 7장, 거기에 바늘이 꽂혀진 헝겊 인형도 3개가 나왔습니다. 인형 속에는 종이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익숙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오서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카락이 바짝 곤두서고 온몸에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차가워진 손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헤드 뒤편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스피커가 나온 것입니다. 밤마다 들리던 그 소리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지요. 귀신이니 정신병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서연이를 노리고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민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평안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이 시작된 2년 전 늦가을로 돌아가겠습니다. 서연이 남편 민준을 만난 건 산악 동호회에서였습니다. 힘든 산행에서도 뒤처진 사람들을 묵묵히 챙기는 남자였지요. 사귄 지 1년이 지나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비 시어머니 조금옥 씨를 만났을 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쁘장하게 생겨서 인물값은 하겠네. 상냥하고 반가워하는 듯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온유월 서리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위아래로 사람을 훑어보는 그 시선이 불편함을 넘어 불쾌하기까지 했지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가씨는 우리 애랑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약사 사모님의 어울릴 만한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말이지. 게다가 부모님도 안 계시다면서?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작부터 눈여겨봐 온 예비 며느리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요. 민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이웃집 딸로 현재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였지요. 어릴 적 민준과 잠깐 동안 사귀었던 사이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그 관계를 얼마나 아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만했습니다. 애초부터 서연은 그 자리에 끼어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반대가 이어지자 서연도 이 결혼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고 배가 부르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지요. 식까지 올린 마당에 두 사람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행복한 신혼생활을 누렸지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행복이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을 올리고 석 달이 지나 산부인과 정기검사를 간 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네, 맞습니다. 사랑의 결실이었던 행복이가 유산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퇴원하는 날 집에 돌아온 서연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표정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너는 고작 애 하나도 간수를 못해서 이 사달을 내냐? 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만두라고 했던 거야. 간 유산을 겪은 며느리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누구보다 상처받고 아팠을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니. 서연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내뱉어낸 소리는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지요. 그날 아침이 올 때까지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방문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들과 며느리를 챙긴다면서 반찬이며 과일이며 잔뜩 싸왔지만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아들 낳게 하는 보약이라며 하루도 빠짐없이 검사까지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남편에게선 핀잔이 돌아왔지요. 노인네가 힘든 것도 마다하고 이렇게까지 정성껏 챙겨주시는데 그것도 이해 못해? 결국 이해심이라고는 좁쌀만큼도 없는 속 좁은 사람이 되어버린 서연은 입을 꾹 다물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노골적인 말들도 서슴지 않고 뱉어냈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다고 인연이 되겠니?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올해 안으로 조용히 물러나거라.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아니,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대놓고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가는 서연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보약을 받아 마시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서연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고 멀쩡히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는 일이 반복됐지요.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고 멀쩡하던 손에서 물건이 후두둑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혼자 있는 방인데 저 멀리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두 귀를 의심했지요. 옆집에서 흘러들어오는 소리인가도 싶었지만 사방에서 들려오는 반복되는 상황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죽여도 어김없이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 보았지요. 요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다고요. 민주는 잠깐 쳐다보더니 이내 시선을 TV로 돌렸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좀 마. 이젠 나도 지친다. 그 후로 혼자 버티는 밤은 길어져만 갔습니다. 계속되는 악몽에 무엇이 현실인지조차 헷갈린 지경에 이르고 말았지요. 자꾸만 몸이 주저앉을 것만 같았고 서연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이불 빨래를 하려고 호청을 뜯다가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솔기 안쪽에 실로 꼼꼼하게 꿰매진 부분이 드러났지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뜯어내니 그 안에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누런 바탕에 시뻘건 글씨가 휘갈겨 쓰여진 부적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뒤를 더듬고 화분 밑을 들춰보고 붙박이장 구석구석에 손을 집어넣었지요. 손이 닿는 곳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딸려 나왔습니다. 부적이 모두 7장, 바늘이 꽂힌 헝겊 인형도 3개가 나왔습니다. 인형 안에는 이름 석자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지요. 오서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뒤편에서 검은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놓은 손가락만한 블루투스 스피커가 발견됐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그 소리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스피커를 이 자리에 붙여두고 밖에서 소리를 틀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부적과 인형과 스피커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놓자 무당의 낯빛이 굳어지더군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정을 했구나. 이게 다 사람 기운을 갉아먹는 것들이다. 할 짓이 없어서 자식에게 탈을 날리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기라고 해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황망하고 믿기 힘든 현실에 화조차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큼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부엌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그 용하다던 아들 낳게 해주는 보약 말입니다. 이게 뭔지 당신이 직접 알아봐. 남편은 그제서야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듯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분석 결과를 손에 쥐고 서연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보약 안에서 나온 성분들은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수면을 교란하고 무기력과 불안을 만들어내며 심한 경우 환각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넣지 않으면 한약 재료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이게 진짜 엄마가 준 보약에서 나온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열어 손에 대기도 싫은 그 물건들을 탁자 위에 쏟아부었지요. 흉측한 인형들과 흩어져 있는 부적들,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기괴한 목소리까지.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것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시간이 흘렀지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콧노래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한 손에는 효과가 직방이라는 새 한약 박스를 움켜쥐면서 말이지요.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다 뭐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시어머니의 시선이 탁자에 멈추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마주한 듯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는 어머니가 들고 있던 한약 박스를 가져다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엄마, 이런 사람이었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황한 시어머니는 쭈뼛거리면서 시선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이내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니까 네가 애초에 저런 애를 데려오지 말았어야지. 서방 잡아먹고 집안 거덜낸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집 망하는 꼴을 두 눈 뜨고 봐야겠니? 그러더니 서연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노려보았습니다. 되먹지 못한 주제에 감히 누굴 넘봐? 애초에 네가 조용히 사라졌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냐? 기어코 집안을 망가뜨려야 직성이 풀리겠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한 짓은 생각지도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다니요. 서연의 눈앞에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날들, 혼자 밤을 버티던 시간들, 자기 이름이 적힌 인형을 손에 쥐던 그 순간까지요. 정말 무섭네요. 당신이라는 사람 치가 떨리네요. 뭐? 당신 진짜로 정신이 나가기라도 했냐? 이제 더 이상은 저도 못 참아요. 그 길로 서연은 가방을 들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아파트 단지 입구가 시끌벅적합니다. 경찰차 2대가 나란히 서 있고 그 주변으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바로 시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존속상해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었지요. 아들이 직접 분석한 성분 결과지가 핵심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호송이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서연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진실이 모두 드러났고 시어머니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직접 신고했고 아내 곁에 서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아내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던 남자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남자를 한 번 더 믿어보시겠습니까? 이 결혼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몰래 부적을 숨겨놓고 마약 성분을 보약이라 고속여 지속적으로 복용시킨 행위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인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단순히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이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아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인 것이겠지요. 내가 낳고 키웠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해서, 전문직이 아니라고 해서, 또 내가 고른 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에게 급을 매기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 아들을 잃게 만들었고 법정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세상은 아닐지 몰라도 악한 행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강물은 매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